달러 투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저환율인 상태에서만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 수익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2018년이 환율이 저환율인 상황이었어요. 1,100원 이하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죠. 얼마 전에 한 1,300원까지 올라가고 1,200원 그리고 1,150원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도 사놨는데 뭐 일명 물린다고 하죠. 물리고 나면 수익 실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환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 실현할 기회가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낮을 때만 투자를 하자라고 하고 이제 저만의 이제 어떤 얼마 이하로만 이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원칙을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 이하에서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환율인 상황에서는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요. 제가 2018년도에 좀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그런 달러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달러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달러 정기예금이 외화정기예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화정기예금에 뭐 이자라도 받아야겠다라고 하고 넣었는데 당시에 1금융권 기준으로 년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1.5% 정도 수준이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달러 외화정기예금을 넣어 놓으니까 이자가 2% 정도였어요. 2% 이상이었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파킹 통장처럼 이틀 이상만 넣어놔도 왜냐하면 이제 달러를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내가 팔고 싶을 때 또 제때 못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틀 이상만 넣어놔도 일할 계산해서 이자가 붙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파킹 통장 이자율이 한 1.3%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었죠. 금액도 또 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이자 받은 것 때문에 아직 내가 샀던 그 평단가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만큼 되게 좋았던 시절이었죠. 달러 투자를 하기에. 근데 이제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정기예금을 어떻게 지금은 되는지 한번 보니까 일단 이틀짜리 상품 없어졌어요. 7일 이상을 맡겨놔야 되고 금리가 년 이자율로 0.00032455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자가 없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가 됐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찾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주식이었어요. 근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달러를 가지고 좀 금액이 크잖아요, 또. 그 금액을 미국 주식을 다 사면 미국 주식의 등락폭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다 넣기는 좀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게 미국 월배당 ETF라는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ETF 자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주식 안에 뭐 테슬라도 있고 애플도 있고 뭐 포드 자동차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가장 그 걱정거리인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환율보다는 높지만 일반적인 이제 주식보다는 되게 낮은 편이죠. 그런데 월배당을 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월할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연간 한 6%의 그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는 ETF에 내가 돈을 넣어 놓으면 한 달에 한 0.5% 정도 되겠네. 그런 수익이 계속 들어와서 쌓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달러 투자에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달러들은 ETF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배당을 받으면서 버티는 거죠. 그냥 버티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배당을 받으니까 수익이 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미국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랬겠지만 수익률이 뭐 20%, 뭐 30% 이렇게 되는 ETF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상향하면은 차익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좋은 게 원달러 환율, 그 환투자로 수익을 얻으려면 손실을 보더라도 10%, 20%의 손실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 주식 혹은 미국 그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뭐 5%, 10%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해지하고 팔고 기다렸다가 또 환율이 좋아졌을 때 또 팔아서 두 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뭐 미국에 가서 직접 그 달러로 부동산을 사기는 힘들겠지만 대체 상품으로 리츠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월배당 리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두의 꿈이 그거잖아요. 이 건물주가 돼서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는 이런 어떤 그림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꿈이 있을 텐데, 이 리츠가 가능해요. 그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을 월세처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해놓고 매월 배당금을 이제 수령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수준으로도 한 연간 한 5% 정도의 그 수익률로 배당금을 일금받을 수가 있어요. 뭐 리얼티 인컵이나 화이트스톤 리츠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개 종목 정도를 제가 추천해가지고, 추천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를 이제 이 책에도 이제 소개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 책에는 소개는 하지 않았는데, 최근의 일이어가지고 금을 한번 사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러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저는 계속 추가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최근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달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달러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리츠 같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높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달러도 그렇지만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가격이 높을 때는 잘 안 사거든요.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저점 근처에 있을 때 사서 올랐을 때 이제 파는 그런 걸 이제 선호하는 편이라서, 아니 주식에 투자하기도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금이 좀 가격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이제 또 한 축의 안전자산이 또 금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원화로 금을 사는 행위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달러로 금을 사니까 이게 안전에 안전을 곱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가 그 글을 쓰는 블로그에 금을 한번 사봤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하다 그랬는데, 지금 수익률이 거의 한 1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10%면 거의 100원 정도 수준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뭐 거의 높을 때 샀더라도 10%가 하락하는 일은 쉽지 않는데, 그 돈을 금에 투자하니까 단기간에 10%가 오른 거잖아요. 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 유기적으로 다른 투자 대상들,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의 어떤 자산들을 잘 보아놨다가 같이 투자를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를 찾으려면 시드머니라고 하죠. 그 자본소득을 만들어낼 수, 300만 원 정도의 자본소득을 만들어내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모아야 내가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한 10억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경험해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게, 시드머니는 물론 중요하긴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억 원으로 그 ETF 같은 데 투자해서 3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물론 ETF도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한 20억은 있어야 3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 한 3%, 2%의 뭐 수익률밖에 안 나오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은 투자 능력이겠죠. 1억 원만 가지고도 3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란 말이죠. 근데 제가 당시에 달러 투자를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물론 되게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300억 원씩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했지만, 한 달에 300만 원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초기 투자 자금이 아까 5천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 신용대출로 받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자금이 없어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자금을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동 수입으로, 우리가 연봉 올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노동 수입으로 이 자본금을 만들어내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투자 실력을 늘리는 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실력을 높이는 일은 이런 시간과 이런 것들하고 비례하지 않게 쑥쑥쑥 키울 수 있으니, 내가 10억 원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투자 실력을 높여서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5억 정도만 있으면 가능해 라는 실력을 쌓으면 앞당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시드머니보다는 그 투자 실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은 그랬던 거죠. 지금은 물론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지만,
어떤 자산을 얼마 정도 모아야지 이게 가능하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투자 수익률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연간 뭐 몇 퍼센트 정도를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도 사실은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당시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도서관을 이제 다녔단 말이죠. 도서관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관련된 책도 읽고 뭐 주식 투자라든지 환율이라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제 투자 실력을 늘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비결이라고 한다면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책을 많이 읽어보시라.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책 읽는다고 부자가 되는 거면,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거면, 뭐 그러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부자가 될 만큼,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책을 읽어봤냐라고 반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 하는 족족 잃었던 사람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한 1년 안에 한 1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 관련된 책만. 물론 제 머릿속에 다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경험해 보건데 되게 신기했던 일은 제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면은 큰 돈을 벌지는 못할지언정 잃지는 않는 구조는 나오겠구나를 깨달았던 어떤 시점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출간된 지 한 100년 정도 된 책인데 거기에 제 깨달음이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비결과 방법은 도서관에 1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해서 읽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마다 이 적합한 투자의 방법도 있고 투자의 대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맞을 수도 있고 뭐 달러 투자가 맞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 투자는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장단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떠한 한 자산에 이렇게 매몰돼서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경제적 자유를 찾은 사람으로서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책을 많이 읽어보시라, 제 책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